네, IBS 인천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인천방송은 개국기념 특집으로 민선 7기 출범 1년을 진단하는 민선 7기 허와 시를 지금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고해드린 대로 인천시 동구편입니다. 오늘 함께 진행할 패널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인천 시민운동의 메카 인천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회의 김송원 사무처장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제 좌측편에 인천 시민과 함께하는 종합일간지 인천신문의 김선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성민 기자입니다. 네, 허인환 동구청장이시죠. 비교적 평은 제가 여기서 지금 아직 결정되고 이런 상황은 아닙니다만은 그렇게 나쁘다는 평은 구청장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공약이 나쁘다 이런 소리는 안 들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먼저 허인환 구청장의 그 양력을 잠깐 살펴보면 6대 시의원을 하셨어요. 산업위원장도 했고, 그래서 시의회 경험도 갖고 있습니다. 민선 7기로 이제 구청장으로 입성을 하셨는데, 자, 1년을 보냈습니다. 어떻게 이제 자체에서 평가하고 있는지 우선 김선민 기자가 동구청의 입장을 좀 먼저 말씀해 주시죠. 예, 동구청 입장에서 자체적으로 평가를 한 사안이 있지만, 저는 오히려 허구청장이 1년 인터뷰에서 말한 것이 더 잘 나타나 있다고 생각해서 갖고 왔는데요. 예. 변하는 속도보다 방향이 더 중요하다. 지금 동구청에서 이뤄낸 성과라든지 공약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나타내고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뭔가를 급하게 추진하거나 뭔가 단기적으로 성과를 냈다기보다는 그 방향성을 자신의 이제 지역에 맞게, 지역 상황에 맞게끔 잘 이끌어왔다. 이렇게 작평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인은 급하게 추진하지는 않겠다 이런 얘기일 수도 있겠네요. 예, 뭔가 성과를 급하게 단기간에 이뤄내려고 하는 시도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동구 쪽에서는 비교적 그런 것보다는 어떻게 나아가느냐에 초점을 맞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처장님께서도 한번 평가를 해주시죠. 자, 구는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대해서 경실련의 입장으로 묻고 싶거든요. 처장님의 입장이 아닌 경실련에서 바라보는 동구의 1년 어땠습니까? 예, 공약을 쭉 봤는데요. 예.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공약들이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동구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 인구가 많고 상대적으로 이제 그 육아를 해야 될 젊은 층들이 적다 보니까 어르신과 육아를 겨냥한 그러한 공약들이 상당히 인상적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이 동구 지역이 예전에 이제 좋은 학교들이 있었는데 하나둘씩 신도시로 이전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 환경을 좀 개선하기 위한 기금을 100억 원을 조성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동구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그러한 공약이 아니냐. 그래서 전반적으로 공약에 대해서는 맞춤형 공약들이다라고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출발을 부터 후한 점수 주셨어요. 일단은 출발을 이렇게 주셨는데 지금 그 신도시로 이전했다는 게 아마 방문여 중고 같은데, 그때 동구 주민들이 많이 말씀은 안 하셨지만 서운하고 굉장히 참 어떻게 보면 비통함까지 느꼈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그 사태가 또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100억 조성 이런 거를 공약에 넣었구만요. 네, 그렇다 치만 그래도 이제 1년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일 저런 일도 있었을 것 같고, 그래서 공약 이행 과정에서 좀 아쉽다 이런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공약 이행 관련해서 아쉽다라고 평가할 만한 부분은 사실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동구가 교육 관련해서 특히 또 이제 어린이들을 둔 부모님들의 입장에서 교육 환경이 열악하다 해서 많이 다른 곳으로 떠나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학교도 이전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교육 쪽에서 공약도 관련돼 있고 첫 번째 공약으로 내세운 게 교육 관련 공약이거든요. 다만 이제 교육 관련해서 오히려 조금 아쉬운 부분도 여기서 나타났다. 어떤 부분이냐면은 동구 장학사업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동구 장학사업 같은 경우는 저번 동구청장 같은 경우는 2015년부터 새롭게 장학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예양 장학해서 이번 동구청장이 취임을 하면서 이 관련 장학 사업을 굉장히 좀 축소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 기탁금이 많이 점점 줄어들고 있던 것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지만 동구 쪽에서 교육 쪽에 정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면 이런 장학 사업에 대해서도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았나. 특히 지금까지는 이 장학금을 100% 현금으로 지급을 했어요. 다음에 이번 동구청장이 취임을 하면서부터
50%를 이제 지역 화폐로 대체를 하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장학금의 반은 현금으로 그전처럼 줬는데 반은 지역화폐로 줬다. 좀 특이하긴 하네요. 이런 지역화폐로 장학금을 주면 받는 분 입장에서는 주는 분은 뜻은 알겠지만 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 또 공지가 확실하게 이루어졌으면 또 모르겠지만 좀 급하게 좀 한 3일 전인가에 이제 학부모님들께서 그 부분을 알고 당시에는 또 지역 화폐 100%로 대체를 하겠다라고 했다가 워낙 항의가 거세자 주민들 의견을 받아들여서 50%는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라고 결정이 난 거거든요. 이게 2018년도에 그렇게 결정이 되어 지급이 됐고 2019년도 올해에도 그렇게 지급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네, 그 지금 장학금 지급 부분은 전 청장에서도 계속 진행해왔던 그런 그렇습니다. 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특히 학교가 이전을 하는 사건이 발생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목소리가 나왔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그 당시에 이제 주민들의 의견은 좀 지역사회와 좀 연계를 해서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으니까 이전을 하는 거다라고 했기 때문에 좀 장학회, 꿈드림 장학회라는 것을 새로 만들어서 지급을 하고 있던 거였고요. 명예전당도 새로 만들어서 누가 얼마나 기부했는지 뭐 530명 가량 되는 분들의 이제 표찰이 걸려 있기도 했었는데 이것도 작년 말에 좀 철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장학금 기금을 내신 분들의 사진을 이렇게 전시하는 명예전당이 있었는데 이걸 없앴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없앴고 이거에 대해서 철거 사실도 올라가 계신 분들이 좀 당일 알게 되어서 굉장히 좀 기분이 좀 나빴다. 그런 목소리도 나왔었고요. 명예전당은 특히 구청장이 바뀌었다고 이렇게 철거하고 그러는 거는 좀 어딘가 모르게 좀 비난 내지는 좀 반발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와 관련해가지고 좀 잘못된 이제 인식들이 있는 것 같아요. 보면은 이제 새롭게 단체장이 되면 전임 단체장의 치적들을 다 없애려고 하는 이제 경향들, 특히나 좋은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어가는 게 아니라 전임 단체장이 했기 때문에 무조건 안 된다라고 하는 인식은 상당히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이라고 보고, 아까 김 기자가 얘기하신 것처럼 지역화폐의 성격과 그 다음에 장학금의 성격은 전혀 성격이 다르죠. 그러겠죠. 왜냐하면 장학금은 교육에 쓰라고 하는 돈이고, 그리고 지역화폐라고 하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제 투여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혼용한다라는 것 자체가 좀 상당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의 특성에 맞춰가지고 교육 환경 기금을 조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쓸 것이냐, 그리고 어떤 사업들을 통해 가지고 교육 환경을 개선할 것이냐, 이런 구체적인 로드맵이 이제 필요한데, 그런 맥락에서 지금 김 기자가 얘기하신 그런 사례들 같은 경우에는 공약의 내용은 좋은데 실행 방법에 있어서 뭔가 하자가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명예전당이라는 부분이 그 어떤 위화감을 조성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명예전당에 들어간 것 자체가 명예롭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이 기금을 만들어줄 수도 있는데 도움을 줄 텐데 이걸 굳이 없앴다.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그냥 전임 구청장의 흔적 지우기 아니냐 이런 비난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아쉽긴 하네요. 이런 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 화폐하고 이제 장학금하고 성격이 워낙 다르다 보니까 지역 화폐를 통해서, 장학금은 사실 이제 교육에 좀 쓰려고 하는 건데 이 지역 화폐를 통해서 교육 쪽에 쓸 여지가 너무 없다. 이 지역 화폐는 말 그대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쓰는 거다 보니까 당장 교육 쪽에 쓸 돈으로 쓸 수가 없다, 지역 화폐를. 그런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정도로 동구가 재정 상태가 어렵습니까? 뭐 10개 이제 구분 중에 그 재정 자립도를 가지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보면 동구 같은 경우에는 인구도 적고 또 한편으로 보면은 자치구에서 획득할 수 있는 자원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재정 자립도가 상당히 낮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 인천시가 뭐 돌풍적, 선풍적인 인기를 얻는다는 이음카드인가요? 그 부분도 지금 그 동구 같은 경우는 사실 실행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하죠. 그게 이제 재정 자립도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서구라든지 연수구 같이 재정이 어느 정도 여건이 되는 곳 같은 경우에 추진을 하는데 뭐 어렵다 하고 하는 남동구라든지 동구도 그렇게 못해서 지역 화폐로 지금 전환해가지고 상품권을 발행하고 있는 이유도 그런 데 있는 것이죠. 물론 이제 그 부분은 또 다른 형평성, 지역 간의 형평성에 있어서 오늘 저희가 다루기에는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좀 빼겠습니다. 근데 동구에 1년 하면
이 저희가 수소연료 발전소 이 문제를 거론 안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건 얼마나 많은 주민들이 이 부분 때문에 갈등, 고민 지금도 하고 있죠. 그렇죠. 지금도 상당히 많은 갈등이 일어나고 있고 현재까지도 계속 토론회 등이 열리고 있습니다. 네. 이 수소연료 발전소 관련 부분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과연 이게 안전한가? 네. 주민들의 그 우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일단 저는 이 안전도 안전이지만 안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굉장히 좀 많은 부분에서 환경부라든지 굉장히 좀 많이 안전하다고 말을 많이 했어요. 예. 다만 이 부분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로 저는 이거를 미리 좀 공지를 네. 빠르게 주민들에게 알렸어야 되지 않았나. 지금 주민대책위라든지 그런 곳에서도 가장 문제점을 꼽고 있는 것이 정말로 안전하다면은 왜 미리 안 알렸냐. 왜 8개월 지나고 나서 지금에서야 이제 우리가 알게 됐냐. 네. 이런 쪽으로 지금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토론회를 한번 주최했었던 이정미 의원 같은 경우도 예. 발전소가 안전한 게 사실이라도 진행 과정에서 생긴 불신이 너무 커진 게 문제다. 주민과 사업자들을 향해서 불신과 소통 부재가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금 발화가 되어 있는 것 같다. 그 불신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것도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네. 주민들하고 갈등이 있는 과정에서 제가 이렇게 좀 저도 이걸 조사를 해보니까 두 가지 사실이 좀 있더라고요. 하나가 송도에 원래 세우려고 했던 것이 무산되면서 이전을 해온 건데 이거에 대한 주민들 반발. 그러니까 불완전하니까 이런 거 아니냐 이런 거에 대한 시각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가 강릉에서 그 강릉 테크노파크에서 폭발 사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기름을 좀 더 분 것 같아요. 안전성 답보가 안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인 것 같은데 이 처장님 이 수소연료 발전소 문제 계속 답을 못 찾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야 됩니까 이거? 그러니까 이제 쟁점은 뭐 정리해 주신 것처럼 네. 절차 사항에 있어서 시민의 의견 수렴, 주민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느냐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안전성 논란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주민의사의 수렴 과정이 있었느냐, 그거는 현재 허인환 구청장의 얘기가 아니라 네. 전임 구청장 때 추진이 됐던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의견 수렴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이거는 뭐 비판받아 마땅하고 그러면은 지금 상황에서 들끓는 여론을 현 구청장이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느냐, 네. 풀어내느냐 이게 이제 관건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안전성 부분은 강릉에서 터진 이제 수소 시설하고 네. 이 연료전지하고는 성격이 다른 네. 것입니다. 예. 그래서 현재 연료전지에 있어서 안전성은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것과 관련해서는 주민대책위와 네. 그 지금 사업자 간에 업체 선정, 그러니까는 안전에 대해서 진단을 하기 위한 업체 선정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뭐 업체 선정을 어떻게 하건 간에 안전성을 확보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관건인 것 같습니다. 안전한지를 실제로 검증하는데 지금 업체 선정은 필요한데 아직은 못한 거네요. 그 부분이. 예. 이 수소연료 발전소 관련해서 주민들이나 그 구청 입장을 좀 더 들어보신 게 있으세요? 최근에까지도 계속 토론회가 이어지고 제가 최근에도 한번 의견을 가서 물어봤는데 결국은 그거예요. 그 전임 구청장이 소통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불신이 쌓여있던 것이 결국 아직은 해소되지 않았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현 구청장이 그 불신을 어떻게 해소하느냐가 문제인데 예. 지금 주민들 쪽은 그러고 있어요. 지금 못 믿겠으니까 정부 측에서 좀 이걸 선정을 해서 직접적으로 좀 감독을 해달라 이렇게 네. 나오고 있는데 지금 아직 정부 측에서는 그거에 대한 뚜렷한 해답을 내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첫 단추가 잘못 끼니까 이렇게 주민들이 부심만 지금 많이 있는 부분인 것 그럼 뭐 같아요. 정부 관련된 얘기를 한 말씀 드리면 네. 갑자기 왜 수소에너지 내지는 수소 연료전지가 나왔는가 그것에 대한 배경을 한번 예. 분석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 정부 들어가지고 에너지 정책이 예. 탈원전 아닙니까? 예. 그래서 원자력을 최소화시키고 탈원전을 하겠다라는 게 이제 기조인데 그 과정에서 중국발 미세먼지가 이슈가 됐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미세먼지의 주범이 석탄 화력 아닙니까? 예. 그래서 석탄 화력 발전소도 중단을 하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전력에 대한 수급 계획이 있는데 예. 원전도 안 하고 석탄 화력도 중단한다 그러니까 에너지 수급 계획에 차질이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대안적으로 나온 게 수소에너지라고 이제 저는 이제 알고 있고 그 과정에서 연료전지 문제가 이제 이슈화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아까 김 기자가 얘기하신 것처럼 정부가 수소에너지를 중점적으로 에너지 정책으로 가려고 한다면
정부가 나서서 그 안정성에 대한 문제를 환경부가 됐던 산자부가 됐던 네. 시민들이나 주민들한테 확인해 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정부가 나서서 안전성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지금 동구가 이제 우리 경실련에서 평가가 그 동구 사정에 맞는 상황에 맞는 공약을 많이 지금 갖고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주요 공약 좀 추천할 만한 다른 지자체도 좀 보고 배울 수 있는 그런 공약이 있나요? 역시 아까도 계속 말씀이 나왔던 것처럼 교육 서비스 적극 추진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2019년 1분기에 이제 2분기까지 50억 원이 이미 출연이 됐고요. 예. 2020년도에 기금이 100억 달성이 목표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행률 50%로 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교통 부분에서도 예. 송림체육관 동부이관을 적극 추진하겠다 이런 공약이 있었어요. 예. 다만 이것을 처음에는 돈을 이제 내지 않는 상태에서 하려다가 이제 마찰이 생겨서 이제 임대료를 주고 이제 관련 비용을 지불을 하고 이제 2022년까지 이관을 추진을 해서 관련해서 문화 컴플렉스까지 조성을 해갖고 여러 가지 문화관광 쪽에 동부 주민들이 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많이 가져갈 수 있게끔. 또 있나요? 외에는 그 지역 상품권 발행 아까 저희가 좀 안 좋은 얘기를 하긴 했지만 네. 어쨌든 지역 경제에 맞게끔 지역 상황에 맞게끔 공약을 추진하는 것은 굉장히 또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동구 같은 경우는 전통시장이 8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그런 전통시장이 많다는 이점을 활용을 하기 위해서 지역상품권 발행 공약을 충실히 이행한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 특히 이번 8월경에 얼마 안 됐죠? 네. 이 지역 화폐를 발행한 것이 모두 나가서 5억 원 정도를 더 추가해서 발행을 한다. 이런 네. 식으로 방향성을 잡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음 카드에 묻혀가지고 지역화폐가 사라질 줄 알았는데 동구는 오히려 목표량을 초과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자, 그 동구가 이제 주요 공약을 이렇게 갖고 있다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좀 앞으로 이제 이 공약의 추진을 할 것 같은데 어떻게 걸림돌은 없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뭐 매니페스토 운동본부에서 이제 A등급을 줬다라고 하는데 1년 차 되는 시기에 평가하는 게 적절한가? 사실은 저는 예.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보면은 뭐 1년에 어떤 성과를 낸다는 게 사실은 쉬운 얘기가 아니거든요. 네네. 오히려 공약에 대한 재점검과 전체적인 이제 로드맵을 새로 짜는 시기라고 이제 보여져서 너무 좀 섣부른 평가다 이런 생각을 하고 예. 다만 이제 우리 김 기자가 얘기하신 것처럼 주요 공약과 관련해 가지고는 일단 실행 방안들을 찾기 위한 움직임들이 네. 활발하게 있었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다만 이제 몇 가지 좀 짚어야 될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이제 송림체육관의 그 운영권을 이관해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근데 이제 보통은 민간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남동구 같은 경우에 이러한 이제 시설들을 지어주겠다라고 하는데도 거부를 하는 사태가 발생을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예. 유지 비용이 예.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민간에서 이런 시설들을 기탁을 하겠다라고 하더라도 예. 그 내막을 아는 곳에서는 거부를 하는데 예. 지금 보면은 이제 송림체육관 같은 경우에도 이게 운영권을 가져왔을 때 관리 운영비는 어떻게 조달할 건가? 그리고 이거를 왜 이관 받으려고 하는가? 어떻게 쓰려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주민들의 공감대라든지 사전 협의들이 좀 있고서 접근하면은 오히려 더 좋지 않았겠느냐 이런 이제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아까 이제 지역 화폐의 경우에는 지역의 실정에 맞게끔 이제 접근한 거고 그리고 이제 교육기금과 관련해 가지고는 아까 그 장학금 얘기를 했었는데 정말로 이제 100억이라는 게 동부의 재정 자립도 차원에서는 되게 높은 그렇죠. 액수거든요. 그런 예. 맥락에서 좀 주민 의견들을 반영한 구체적인 또 주민 체감적인 로드맵과 계획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우리 김 처장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1년 놓고 평가한다는 부분이 기초지자체에서 좀 정확한 평가가 안 나올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럼에도 저희가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게 평가를 내리는 이유는
이 공약이 빌공짜가 되지 않기 위해서 저희가 견제 감시하기 위한 그런 뜻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동구 저희가 출범 이제 민선 7기 출범 이제 1년 맞이해서 허인한 동구청장에 대한 지금 평가를 해가고 있습니다. 지금 마무리해야 될 시간인 것 같아서 김 기자 지금 이번 취재를 통해서 아쉬운 점이 있거나 아니면 동구의 공약 진행을 위해서는 좀 이런 게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되는 거 있으면 정리해 주시죠. 먼저 지금까지의 동구는 상당히 뭐 방향성을 굉장히 잘 잡았고 속도보다는 방향성이 중요하다는 그 슬로건에 잘 맞게끔 운영을 해왔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앞으로에서 좀 더 좋은 점이 있다면은 물론 수소연료 발전소 관련해서 모든 책임이 현 중부에 있다라고 보긴 힘들지만 어쨌든 지금 동구에서 해결을 해야 할 문제란 말이에요. 예. 이거에 대해서 조속한 좀 해결 방안을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서 조금 찾아볼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교육 관련해서 장학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뭔가 주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또 주민들도 이해할 수 있는 방향성으로 추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 김 기자도 동구하면 생각나는 수소연료 이 부분의 해결책 마련이 좀 제일 시급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네, 김찬혁께서도 마무리 발언하면서 동구에 대한 견해 좀 말씀해 주시죠. 예, 동구는 가장 이제 취약점이 뭐냐면 재정 자립도가 이제 낮다라는 측면인데, 예. 그래서 재정 운영 계획을 잘 짜야 본인이 선거 당시 내놓았던 공약에 대해서 제대로 실천을 할 수 있고, 만약에 어렵다라고 했을 때 주민들한테 설득할 수 있는 명분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맥락에서 재정 운영 계획을 철저하게 짜는 것이 가장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방송이 허인한 동구청장이 앞으로 3년간 구정을 하는 데 있어서 작은아마 도움이 될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매니페스트 본부에서 동구에 대한 평가를 이제 A 등급으로 내린 거를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요. 그런데도 아직 이렇게 좀 보완을 하거나 시정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좀 곳곳에 있는 것 같습니다. 바른 시정을 통해서 동구가 좀 화기애애하고 즐거운 구가 되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 동구가 이 수소 연료만 아니었으면 굉장히 잘한다고 평가 나왔을 텐데. 그러게 말이에요. 그죠? 근데 네.